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483페이지 보시니까요. 과세 표준 포함 여부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먼저 사실상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먼저 보시니까 포함되는 대상이요. 취득 시기 전에 할부이자 연체이자요. 자, 취득 시기 전에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는 요거는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을 해요. 근데 거기 포함되지 않는 대상, 자 보세요. 밑줄입니다. 이거 1번을 보세요. 오른쪽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보니까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요 할부이자 연체이자 요거 개인이 취득할 때 누가 취득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체료 할부이자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XX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고 그랬죠.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주택도시 기금폭증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차손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29회 시험 때는 계산 사례 문제 속에서 이거 나왔었는데 채권 매각 차손 포함하고 취득 시기 전에 건설 자금 이자 같은 것도 포함하고요. 4번 농지보존부담금 미술작품의 설치 비용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 같은 것도 포함하고 이런 거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매매대금을 일시 납부함에 따라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감면받은 경우에 이 할인된 금액은 포함하는데 거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매매대금을 일시 납부함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감면받은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 포함되는 대상에서 동그라미 5번과 포함되지 않는 것에 동그라미 5번 밑줄이고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요. 갑과 을이 있는데 매매대금을요. 이게 매매대금 지급하기로 한 약정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약정대금이 10억인데 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을이 갑한테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10억 원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갑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 금액이요. 할인 금액이 얼마냐면 할인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장난 같지만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9억 9천만 원이죠? 9억 9천만 원이 할인된 금액이 돼요. 자, 그러면 9천만 원. 자, 그러면 요때 있잖아요. 요때.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 할인된 금액이 9억 9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그러면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이 할인액은 이것은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함하지 않아요. 자,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9억 9천만 원. 예? 자, 요거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대상에서 동그라미 5번 밑줄이죠.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5번 오른쪽에 매매대금을 일시 납품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경우에 할인 금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포함되는 대상 6번을 봅니다.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용역을 쟁부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합니다.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쟁부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하고 또 그 다음에 7번도 밑줄입니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포함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짜리인데 여기에 전세금이 만약에 6천이 있습니다. 6천만 원이. 그러면 이거 원래 전세금은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인데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갭투자. 자, 그러면 이 매수인이 이 전세금을 인수하기로 합니다. 또 만약에 이 주택에 1억짜리 주택에 만약에 갑이 은행에서 빌렸은 대출금이 6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채무를 인수해 가지고 이 대출을 끼고 저 채무를 인수해서 매수인이 삽니다. 이럴 때 이 을은 취득대금을 얼마만 지급합니까, 여러분? 그럼 얼마만 지급해요?
4천만 원만 지급하겠죠? 그러면 이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도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어른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해?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대금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담액, 채무 인수액도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자, 대출금을 또는 저 대출금 들어있는 것을 아니면 전세금 들어있는 것을 매수인이 저거를 인수해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예? 소위 갭수할 때 저런 거. 자, 그리고 저런 것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중요한 거 밑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세 지급한 중개보수 있죠? 이것도 포함하는데 다만 잘 보셔야 돼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아까 할부이자 연체료처럼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또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렇게 XX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도 이게 작년에 추가된 건데 한번 알아둡니다. 붙박이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주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또는 시설 등의 설치 비용. 여러분 빌트인, 예? 빌트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예. 자, 이런 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이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9번, 10번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포함되는 것들 눈에 쭉 익혀두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또 취득 시기 전에 할부이자 연체료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XX고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벼룩시장에 분양 광고 내고 이런 것들. 또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왔었고 이게 26회 때인가.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에 매매대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아까 할인받는 경우에 자 10억인데 약정대금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그래 기분 좋아하네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금액은 포함한다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같은 거, 이주비나 지작물 보상금 같은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이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이런 것도 포함하지 않고요. 자, 포함되지 않는 거 방점을 찍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의를 보니까 취득 시기 전에 할부이자 연체이자 법인의 경우에는 포함하지만 개인의 경우 포함하지 않는다는데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자 보세요.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할부이자 연체료 또 그 다음에 연체이자 할부이자 연체이자 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지급한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이건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이 취득할 때는 연체료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이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 중개보수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거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써놓고 법은 항상 바른 거죠? 그래서 법은 바른 거니까 O. 법인이 아닌 자, 개, 이런 개, XX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할부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나오면 누가 취득하는지 문제 보면 잘 보셔야 돼요. 법인이 취득한다고 하는지 개인이 취득한다고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요했고요. 예. 자,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드린 대로 이렇게 그 아래다가 공란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84페이지 제7절 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인데요. 저 우리 교재에서 표에서 지금 좀 수정할 게 좀 있어요. 개정된 내용, 작년에 개정된 게 작년 8월 달에 개정된 게 개정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적용되는 표준세율, 그리고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특례세율,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먼저 표준세율입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별 표시해놓고 외우셔야 되는데, 표준세율 표를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별 표시해놓고, 이 표준세율 있잖아요. 잘 봅니다, 여러분들. 표준세율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 세율 체계는 현재 지금 어떻게 됐냐면, 취득세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등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취득세,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도 신고 납부했었어요. 옛날에는 2010년도까지는. 근데 뭐하러 2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이 세무관사에 따라서 취득록세를 통합했어요. 취득세로요. 종전에 옛날에 취득세는요,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 같은 중과세율 대상이 아닌 한은 세율이 2%였습니다.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2%였는데 등록세 세율이 복잡했습니다. 등록세 세율이 복잡해가지고 등기병이, 그래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통합된 게 지금 현재 취득세는, 현재 지금 우리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에는 옛날 등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합된 게 현재 취득세 세율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야지 현재 세율 체계를 여러분들이 배경정을 알아야지,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는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외워요. 자, 그래서 요거 외운 다음에 무조건 2% 플러스 하면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따로 옛날 등기 비용으로 외우게 되냐면, 그래야지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이걸 바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외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우는데, 갑이라는 젊은 애가 있었는데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살고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죠.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 그걸 발판으로 잘 살게 돼가지고 늘 갑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웁니다. 요거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이요. 갑이 서산 내려가면서 고속버스 안에서 기분이 어땠냐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자기 피부치 있었던 사실 너무 좋았고요. 자, 이 농지 자기가 상속받게 된 걸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무엇이 될까 고민하다가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농부. 근데 이 농지에다가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엇 심기로 결심했습니까?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보자. 무독립 8.15를 선언하고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소문 짱 났죠? 유식하다고 소문이 짱 났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제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석이라는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십이씨. 그 다음에, 서울에,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울에 농민대회 열렸는데,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죠.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가지고, 점심 때 초청받아서 칼국수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시계 선물로 하나 받고 내려왔는데,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 선물로 받고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발음하고, 오리지널 원판 영삼시계인데 원팔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다 취득 원인이라고 그랬죠? 앞에 거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03빵303.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잖아요. 03빵303.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또 세법에서 우리 취득세 세율은 천분위를 단위로 표시돼요.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앞에 것은 예외적인 것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세율입니다. 앞에 거는 예외적인 거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세율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
상속으로, 상삼팔,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1천분의 3, 즉 백분율로 하면 0.3%인데 이건 옛날 등록세 세율 외운 거죠? 여기다가 2%를 무조건 플러스 해야지 통합된 세율이 돼요. 그래서 2% 플러스 하니까 2.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삼팔. 몇 프로입니까? 1천분의 8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자 2.8%가 됩니다. 2.8%. 그 다음에 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는요. 보세요. 증여 같은 무상승계취득, 상속도 무상승계취득이지만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에 따르면 무독립할 비영리 사업자, 무슨 제사,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같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할 0.8%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2.8%고요. 자,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비영리 어느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기부받아서 취득했다. 그러면 비영리 사업자고 기부받았으니까 무독립 8, 1호에서 앞에 거 예외적인 거죠.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래서 증여로 취득했다. 무독립 8, 1호. 1.5%인데 이건 등기비용이죠.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서 취득하면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유시기로 소문 짱 나는데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공매, 경매요. 자 시험에서는 유상승계 농지를 유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U10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U10 1천분의 10이니까 1%인데 이거 2% 플러스 해야죠. 이건 등기비용이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 3%예요. 농지 이외 부동산을 일반적인 토지나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농지 이외 부동산을, 물론 주택도 제외됩니다. 주택도 따로 세율 정도니까. 농지 이외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유상취득했다. U10, 20, 2%에다가 2% 플러스 해야죠. 이건 등기비용이고 취득세 세율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취득했다. 일반적인 토지 건축물을 그럼 몇 프로? 4%입니다. 표준세율이. 그 다음에 원시 취득입니다.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원팔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우리가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원팔 2.8%. 03빵상 03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공유나 합유물, 총유물,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2.3%입니다. 2.3%. 그래서 0.3식에 2.3%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식에 2.3%. 이 스토리를 무조건 외워야지 자유자재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복잡한 것 같지만 어려울 것 없다고 그랬죠? 스토리 어떻게 외운다? 상삼팔, 무독립 8.15, U10, 20, 원팔, 0.3식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심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저렇게 뭐 세율은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남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나 내일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 나왔을 때 실전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배웠긴 배웠었는데 세율이 이게 생각이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답을 특정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워줘야지 바로 그냥 정확하게 빠르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외우는지 큰 소리로 어떻게 외운다? 상삼팔, 무독립 8.15, U10, 20, 원팔, 0.3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는 어떤 게 최고 높냐면 농지 이외 부동산을 유상취득했을 때 4%가 최고 높아요. 그 다음으로 높은 거,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골라라 이런 거 나왔을 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증여받았을 때 일반
주택인이 증여받았을 때 무동이 8, 1호 3.5%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농지를 유상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8%, 그 다음에 제일 낮은 표준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은 상삼하고 영삼, 2.3%가 제일 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골라라. 상삼하고 같은 거, 영삼하고 같고.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봐라. 상삼 8하고 무동리 8하고 원 8하고 같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봅니다. 484페이지 그 표를 보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유상승계 취득은 암기 어떻게 해요? 60, 20이요. 농지 3%, 농지 아니면 4%인데 거기 수정을 하셔야 돼요. 농지와 3주택 이해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지 2회라고 되어 있어야지 농지와 3주택 이해 부동산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게 작년 8월 달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 1세대 3주택, 4주택과 3주택을 구별했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주택 이외 부동산과 3주택 이외 부동산을 지워버리고 농지 2회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물론 주택도 따로 세율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이요. 주택을 유상취득에 따르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때 주택은요. 여기 보세요. 이때 주택은 1에서 1%부터 3%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이때 이 주택 유상거래 일어나는 취득은 이때 주택은 잘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이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1에서 3%가.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이렇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모든 주택이 1에서 3%가 아니에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부터는 중과 세율이 적용돼요.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부터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1에서 3%는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까지만,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3주택까지만,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만, 죄송합니다. 1세대 2주택까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주택, 모든 주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까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가격이 6억 원이 하면 1%요. 1,000분의 10이니까 1%. 6억까지는 1%예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6억 초과 9억 원이 하는 복잡해요. 거기 485페이지 8번을 보세요. 485페이지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의 경우에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시험에서 자 8억 3,500만 원일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여기 적용해서 계산해봐라.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냥 그 옆에다가 7억 5천일 때 7억 5천에 취득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7억 5천만 원일 때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2%. 요것만 딱 적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요. 7억 5천일 때 2%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7억 5천일 때 거기 표에서 484페이지 취득가격 6억 초과 9억 원이하는 그 옆에다가 7억 5천일 때만 적어놓으세요. 비고란에 적어놓으시든 적어놔가지고 7억 5천일 때 2%만 적어놓으세요. 그 비고란에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 시에 취득가격이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인 거예요. 만약에 취득한 가격이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인 거예요. 그래서 7억 5천을 다 기준으로 해서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답고는 대상이 없을 거예요. 혹시 나왔다 그러면 7억 5천일 때 몇 프로다? 2%. 자, 이렇게 계산하면 7억 5천일 때 2%가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했을 때 몇 프로고요? 3%고요. 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을 만약에 유상 취득했다. 취득가격이 6억 원이면 1%, 7억 5천일 때는 2%, 9억 초과면 몇 프로? 3%.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거기 4주택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지워버립니다. 이게 작년 8월 개정 이전의 내용이에요. 8월 이전에 개정 이전에 1세대 4주택일 때 4%였었는데 이건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워버립니다. 1세대 4주택 삭제. 세율 4%도 아예 삭제입니다. 이건. 지금은 4%가 아니라 조롱상 지역 내 지역 같으면 4주택이면 12%로 중과세하고, 그래서 지금 작년 8월 달, 2020년 8월 달 개정 이전에 지금 내용이에요. 그래서 1세 4주택 지워버립니다. 4주택 이상 4% 지워버리고, 상속으로 주겠다. 암기 어떡합니까, 여러분? 머리글자를 따서 상삼8. 농지면 상삼 2.3. 농지 아니면 상삼8 2.8.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암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 1호. 3.5%요. 원시취득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워요? 원팔, 2.8%. 원시취득이요. 원팔, 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고, 증축 또는 개소인한 면적 증가 포함은 어떤 말인지 좀 이따 금방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원시취득, 메리칸 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건축물 신축 재축했을 때 원시취득 원팔 2.8%고,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축은 03빵3 0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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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고요. 표준세율 적용해서 농지 범위요. 취득세에서 농지라는 것은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논밭과 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2번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논, 밭, 과수원, 그리고 목장 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축사와 어쩌고저쩌고요. 그래서 취득세 농지는 4개 지목이에요. 논, 밭, 과수원, 목장 용지. 주택의 범위 확대 읽어보는 거고, 3번 있죠? 3번은 삭제해버리세요. 이게 정반대로 개정된 건데 이걸 지금 제외라고 돼 있어가지고 3번은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이 표준세율 연구인하 대상 주택에서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장,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은 지금 제외된다고 우리 교재가 되어 있는데 포함으로 개정된 건데 포함으로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상속 외 무상취득 및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부동산이, 자, 여기 비추입니다.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정한다. 밑줄짝이요. 그 다음에 5번이요.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증축 등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원래 원시축은 원팔 2.8%인데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에 이쪽을 찍어 써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얘기냐면 요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에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을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몇 번 보게 돼요. 몇 번 나오는데, 자, 여러분 공법에서 우리가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이렇게 공법의 정의 배우죠. 공법에서 건축의 정의를. 그럴 때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아요? 증축이나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알려줬죠.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이거 제가 지으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뭐 좀 좋은 말 없냐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또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유 보내니까 더럽게 안 맞아서 뭐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자, 그러면 보세요.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소로 인해서 쭉 밑줄입니다. 지금 다. 건축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개소는. 근데도 원시취득으로 봐서 원시취득의 세율을 정합니다. 원시취득의 세율이 몇 프로예요? 2.8%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하면요. 건축물을 신축하면 원시취득이니까 18
2.8% 세율을 정해요.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증축이나 개수에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요.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신축과 재축이 원시 취득이지. 그런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봐서 세율을 정하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몇 프로? 2.8%예요.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원팔 2.8%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원시 취득으로 봐서요. 이런 얘기입니다.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85페이지 6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요, 부동산 취득의 세율의 몇 프로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편수율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주택을 신축한 이후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배우자의 직계점 속 포함해서 각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1,000분의 44% 세율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그런 건데요. 여기 보세요. 한 번만 이해하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 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면 먼저 타인의 토지를 취득합니다. 토지를 취득하고 이때 취득세 세율은 4%죠. 토지를 유상 취득하면. 그리고 나서 주택을 신축하겠죠. 주택을 신축해요. 그러면 주택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세율이 정돼요.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 규정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계약서를 조작해가지고요. 순서를 바꿔요. 취득 순서를. 먼저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것으로 해요. 그러면 주택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 원팔 2.8% 취득세 세율 정받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해요. 그러면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면요. 주택 부속 토지니까 주택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주택 부속 토지니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자, 1에서 3%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머리 구는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그 주택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정하지 않고 주택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해요. 일반 토지 취득 세율을 적용하니까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요? 4%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잔머리 구는 걸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바꾸면 주택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세율 1에서 3% 낮은 세율을 정한다고 바꿉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아까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6억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해당 주택 취득 상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을 곱해요.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뭐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7억 5천.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는데 7억 5천에 취득했을 때 몇 프로다? 2%. 요것만 딱 기준으로 삼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받고 이제 취득세 중과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을 무겁게 중과세하는데요. 먼저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고개를 또 드시고요. 여러분들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아이고, 자, 목 운동 한 번 더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오늘 배고프시죠, 여러분들? 예. 그래도 헝그리 정신으로 좀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자, 밥 먹으면 점심 먹으면 막 배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졸리고 막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자, 좀 이따가 이제 1시 한 45분, 1시 뭐 이렇게 한 1시 50분까지 강의를 하고 그리고 1시간 식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한 1시간 40분 또 수업을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진도가 지금 이게 못 끝나 이게 보니까 이거 지금 하여튼 뭐 기출 문제집까지 해가지고 이게 또 최대한 하여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봅니다. 중과세율을 한번 볼게요. 중과세율을 보면 취득세의 중과세는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용 내 중과세, 대도시 어쩌고 저쩌고 중과세.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칸은 지금 우리 교재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큰 덩어리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원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세율이 왜 사치성 재산이라는 걸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의 4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을 때 이걸 통합하면서 이제 세율을 복잡하니까 이걸 갖다가 종전하고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으면서 똑같이 하면서 이거 세율을 일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는데 설명을 자세한 거 듣고 싶은 분은 기본서 심화이론의 취득세 중과세율 이 부분에 강의를 들으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자세히 제가 설명합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사치성 재산이라는 거,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이라는 걸 취득했을 때는 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4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과 세율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중과 기준세율이란 말은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를 통합시키면서 뭔가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고 똑같이 종전과 똑같이 일치시키도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세율이에요.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거. 이거 법에 정해져 있어요. 2%예요. 2%. 자,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4배요. 자, 합한 세율로 중과세입니다. 사성사는 걸 취득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유상취득 시에 사치성 재산을 유상취득했다. 표준세율은 4%죠. 자,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2%에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니까 자 8%죠. 네? 그러니까 자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12%예요.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율을 12%로 유상취득시는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증여받았을 때는 표준세율이 무동이파리로 3.5%죠. 사성산을 증여받으면 여기 중과균세율 2%의 4배니까 8%를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요? 11.5%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도록 돼 있어요. 종전하고 똑같이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옛날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10%, 등록세가 2%, 합쳐서 12% 중과세했던 거 이렇게 일치기한 거예요. 하여튼 배경적인 거 생략하고 바로 결론만 외워두시면 돼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사치성 재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저 화려한 달을 보세요. 그런데 왜 달은 안 보고 내 손가락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화려한 달은 사치성 재산이고 손가락은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 4배 이거예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처음만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사치성 재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아는 게 포인트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두시고요. 세율도. 그 다음에 과미력적 운용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과미력적 운용 내에서 공장, 신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물을 취득하거나 하여튼 과미력적 운용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을 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한 재산을 포함해서 하여튼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 같은 거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기 위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해서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것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없고 동시 적용되는 것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표준세율의 3배인데 이게 그래서 4, 3, 12
12% 중과세 하는 건데, 옛날 과미력적 운용 내 중과세는 옛날 취득세에서 중과세 했던 거고 6%로 중과세 했어요. 옛날에 대도시 내 중과세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운용을 말하는 건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운용을 말하는 건데, 왜 대도시라고 과미력적이라고 하지 않고 대도시라고 하냐면, 이거는 옛날에 취득세에서 6% 중과세 했던 거고,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가, 이건 취득세가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가 6%, 이건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가 6% 중과세 했던 거예요. 그러면 과미력 억제 권역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된다. 그러면 몇 프로가 돼야 돼요? 몇 프로가 돼야 돼? 12%. 12%가 돼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 이게 동시 적용될 때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한대요. 그러면 표준세율이 4%잖아요. 유상취득시 4%에 3배니까 4, 3, 12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하느냐? 과미력적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가 중과세가 동시 적용될 때는, 이거는 옛날에 취득세에서 과미력 억제 권역 내 중과세 6% 중과세 했던 거,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가 6% 중과세 했던 게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동시 적용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택, 그 TV 보니까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시 이 중과세 있잖아요. 이것은 시험에서는 이것을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시 중과세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참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개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했을 때 세율과요,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했을 때 세율이 다른데요. 법인 거기 한번 보세요. 칸에 보니까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조정 지역이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법인의 주택 취득은 몇 프로? 12% 중과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세대 2주택까지는 1에서 3% 세율 정하는데, 1세대 3주택부터 3주택일 때는 8%, 4주택이면 몇 프로? 12% 중과세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1세대 1주택만 아까 1에서 3%지,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몇 프로? 8%. 1세대 3주택을 취득하면 12% 중과세예요. 그럴 때 이 8%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유상취득 시 4% 그 세율을 표준세율로 해가지고 거기다 중과세 2배예요. 그럼 중과세율이 2%의 2배니까 4%죠. 표준세율이 유상취득 시 4%죠.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8%. 이런 식으로. 만약에 12%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에서는 12% 나오지 않고 요 가반에 있는 내용으로 나와요. 지방세법 몇 조 규정에 따른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그게 4%거든요. 4%를 표준세율로 해서 중과세율의 4배. 2%의 4배니까 몇 프로예요? 8%. 거기다 4%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 12%.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건 출제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요.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세대 몇 주택부터 중과세요? 2주택이면 8%, 3주택 이상 12%.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1세대 몇 주택부터 중과세 취득할 때부터 3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중과세요.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3주택일 때 8%, 4주택이면 12% 이런 식으로 중과세합니다. 법인은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관계없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무조건 몇 프로? 12% 중과세예요. 법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법인이 비조정상 지역에서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무동입할의로 3.5%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12%로 중과세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주택을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했을 때, 1세 딱 1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했을 때는 중과세하지 않고 3.5%예요. 이거 누가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한번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예. 모르겠는데 나 그러지 말고. 예? 자, 이거 그냥 한번 보고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잠깐만 그러면서라도 얘기해주고 보고서. 예. 485페이지 한번 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이제 그래서 쭉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요, 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중과세율을 한번 보고 특례세율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취득세 세율 부분이 지방세에서는 최고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세율 부분이 최고 어렵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재산세 토지용 부분이 어렵고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 빨리빨리 이제 보면 돼요. 이제 자, 우리가 눈에 공부했던 것들 복습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